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화 뿌리치는 의사들 2,000명 철회부터. 네, 어제 이 정부와 이 좀 더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좀 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대교수협회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얘기한 게 어제였었는데 정부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이 면허 정지 처분 좀 보류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사직서 안 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화 뿌리치는 의사들 2,000명 철회부터 유연한 대응 방침에도 의대 교수들 무더기 사직서를 냈다라는 거죠. 정원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의료계를 만나기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직서를 낸 상황에서 오늘 만나는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줄 사직에 여 2,000명 재검토 띄웠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고대 의대 교수들이에요. 지금 줄 서서 사직서라고 적힌 이 통에 실제로 사직서를 두고 가는 모습입니다. 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줄 사직서를 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건데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강행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어제 인유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는 취지로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여권에서 2,000명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분위기를 살짝 좀 띄웠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여기 밑줄 부분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뜻은 한동훈, 인요한 두 사람이 얘기를 지금 나눈 겁니다. 관건은 이게 정부로도 이 뜻이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정부로 이어진다고 해도 여기에 정부가 내미는 손을 의료계에서 잡을 것인가가 또 관건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를 만난다고 하는데 얘기가 살살 또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수도권 4개 승부처 여당 1대 3야당. 네. 여기 보겠습니다. 총선 D-15일, 오늘이 딱 15일 남았습니다. 5개 지역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금 이 격전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 종로, 서울 중성동갑, 동작을, 경기 남양주변, 광주 광산을입니다. 5개를 했는데요. 이 중에 4개가 수도권이고요. 하나만 광주 광산을입니다.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종로, 박상원 43, 최재형 33,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43, 윤희숙 27, 동작을 류삼영 34, 나경원 44, 경기 남양주변 김용민 47, 조광한 30, 광주 광산을 민형배 57, 이낙연 13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꽤 수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사가 생각 외로 오차 범위가 좀 커요. 플러스 마이너스 4.3입니다. 고로 8.8%포인트가 넘어야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현재 중성동갑 부분 그리고 중성동갑 부분만 현재 이 오차 범위 내에 이 위치해 있다. 나머지는 오차 범위 밖의 차이다. 특히 광주 광산을에게 오는 민형배 이낙연이죠. 민형배 이낙연 두 사람 차이는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D-15일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일보 일면은 이겁니다. 한동훈엔 피로감, 이재명엔 불안감. 네, 지금 여야 그야말로 이번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당은 좀 피로감을 느끼고 야당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중앙일보입니다. 60대 이상 2030보다 많은 첫 선거 1,395만 실버 표심 변수 더 커졌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앞서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번 총선이 처음으로 2030보다 60, 7080이 더 많은 그런 선거다. 역대 최고령 선거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간병비급여와 경로당 무상점심 등 수십조 원씩 경로 공약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버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북한 김여정, 기시다, 김정은 직접 만나고 싶다 해. 네, 어제 김여정 이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문을 냈습니다. 이 담화문의 내용이 기시다 일본 총리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북한은 뭔가 좀 감추는데 뜬금없이 왜 공개하나 싶죠. 어머, 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좀 균열을 내고자 하는 이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북한이 하나둘 움직일 때마다 꼼꼼하게 그 이면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지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에서 본 주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어디냐? 김포에 있는 한 유세 차량 제작 업체의 앞마당입니다. 유세 차량들이 지금 하나도 무슨 카드처럼 책상 위에 이 놓여진 카드처럼 지금 있는데요. 이 유세 차량 하나하나 보면은 뭐 국민의힘도 있고요, 민주당도 있고요, 새로운 미래도 있고요. 지금 거의 모든 정당이 다 지금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모레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유세차도 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꽃단장을 하고 있는 유세 차량의 많은 이 모습이다라는 건데, 공식 선거운동은 모레부터지만 사실 재외국민투표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선거가 코앞인데 유권자들은 마음을 정했을까요? 네,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적추적 비오는 화요일이죠. 비타민 E 하나를 드시고 가시라고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사 볼까요? 영유 보내려면 월 121만 원, 대학 등록금 2배를 뛰어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영유 뭔지 아십니까? 영어 유치원의 준말이죠. 요즘 주변에 보면은 영어 유치원 보내요라고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영어 유치원 한 달에 이게 분기가 아닙니다. 한 달에 드는 돈이 평균 121만 원이더라라는 거예요. 세종시의 평균은 148만 6천 원까지 간다. 비싸죠. 근데 한 달이 이 정도면 연으로 따지면 얼마냐? 1년으로 하면 1,452만 원입니다. 그럼 대학 등록금 4년제 기준에서 대학 등록금 연간 평균 교육부가 작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연간 679만 원이라고 합니다. 2배가 뛰어넘는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영어 학원이죠. 그런데 지금 월 121만 원 하는 학원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애들이 지금 다닌다라는 건데, 애 키우면 돈 든다라는 얘기가 아유 그래 그런 말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애 안 키우는 2030은 어떨까? 다음 기사 볼까요? 소형 원룸도 월세 100만 원, 2030 탈서울 행렬 가속입니다. 네, 지금 여기 좀 보겠습니다. 서울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월세 평균 101만 5천 원. 1년 동안 9%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64만 원, 좀 뚝 떨어지죠. 인천 53만 원, 큰 격차다. 63만 원, 53만 원이 싼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거의 2배 차이 가까이 나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고 요즘 2030 사이에선 무슨 말이 나오냐.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것도 금수저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애가 있는 사람은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서, 네, 혼자 사는 사람은 또 혼자 살려니까 이래저래 다들 돈이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피로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아까 저희 일면에 나왔었죠. 한동훈엔 피로감, 이재명엔 불안감. 네, 오늘은 요 키워드로는 피로감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동훈 앞 구름인파, 직장인 출근길 여의도에선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라는 거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좋은 하루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사랑받고 전국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어제 여의도 출근길 인사 모습 그리고 한 위원장이 대구에 갔었던 며칠 전 모습을 저희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분명 대구에 갔었을 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한동훈 찾기다.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구름인파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어제 여의도 출근길을 보니까 좀 휑해요. 인사하는데 그냥 터벅터벅 보지도 않고 그냥 앞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 위원장 어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들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정말로 구름인파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출근길 인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의도에 있어서의 직장인들의 모습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쌩하니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여의도는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아침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일상이 바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도 시민들의 어떠한 민심들을 청취를 했지만 출근길에서 이번 총선이 정말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출근길 인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금씩 더 국민들의 마음 얻어가는 이런 노력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민심, 뭔가 국민들 마음을 좀 더 얻어가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15일 동안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각에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 이 출마한 후보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4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4년 전에 서울이 49개 지역구였을 때 49개 중에 41개를 민주당이 이겼었거든요. 국민의힘이 8개, 당시엔 미래통합당이지만. 지난번이랑 비교해서 이번 선거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총선은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정권 지원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한 2배 이상 많은 데가 많아요. 4년 전만 해도 그래도 수도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또 어려워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총선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서 저렇게 썰렁한 것도 이해가 가요. 여의도 쪽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이 30대, 40대 젊은 층들. 또 증권 어젯밤 뉴욕 증시부터 머릿속에 꽉 들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좀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혼자 원톱으로 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여의도 같은 데 갈 때도 다른 젊은한테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하고 같이 갔으면 좀 더 낫을 텐데 민주당만 해도 이해찬 공동위원장, 김부겸 네. 그리고 그 이재명 3명이 뛰잖아요. 네. 원톱으로 뛰니까 오늘 태국하고 축구합니다마는 손흥민 선수한테 계속 센터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집중 마크를 지금 받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좀 원톱 대신에 좀 한 3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중도 온건 젊은 층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약을 가는 데마다 많이 내놓는데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거든요. 공약을 좀 정리할 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거대 공약을 메가 공약을 해서 네. 일맥상통하는 그런 공약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놓고 막 쏟아내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권 심판, 야당 심판이나 네. 뭐 이재명 비판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겠다, 집권여당 뭘 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더 든다면은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네. 대통령하고 좀 손잡고 가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이 거의 종합 선물 세트를 쫙 쏟아내셔서 지금 국민의힘한테 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좀 만져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혼자 지금 손흥민이다. 계속 손흥민한테만 공패싸움은 되냐. 옆에 이강인도 있고 좀 애들이 좀 도와줘야지. 뭐 이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국민의힘이 좀 잘 들었나 잘 모르겠네요. 네. 이 한동훈 위원장 사실 어제 이 여의도 출근길 좀 쌩했었죠. 차가운 민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구에 갑니다. 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인데 오늘 오전 11시에 또 만난다고 하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12월에 취임하고 비대위원장이 되고서는 처음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인연이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국정농단 수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때 했거든요. 그때 모습 같이 볼까요? 중요한 일이란 거 저희 최정검사 다 알고 있고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에서 어떤 일 나눠 맡으실 건지 이런 것좀 논의하셨나요 오늘? 뒤로 돌아서 아직 얘기 뒤로 돌아서. 오늘 처음 왔으니까. 지금 어디로? 네,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맡으면서 그때 수사팀장이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었죠. 근데 그때 수사했었던 그 인연이 있는데 그 이후 정치권에 들어오고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오늘 예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월 2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싹 돌았었습니다. 왜? 그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이 난을 들고 혼자서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때 2월 2일에 갔었던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가는 건 이건 보수 결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같은 지지를 서문시장 같은 데 가면 보내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아까 한동훈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여러 가지 지지해 주는 곳에 가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아니면 중도나 조금 더 비판적인 목소리,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곳에 가서 고개 한번 더 숙이는 게 나을까? 아까 여의도 장면 나왔지만 그런데 선거운동 하고 싶겠어요? 뭐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게 지금은 도움이 훨씬 될 거예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윤석열 같은 전직 검사들의 심정은 비록 정권을 잡았고 그다음에 사면 복권 다 시켰어요. 네. 그러나 본인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닐 거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부에 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라는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하고 저렇게 가서 인사도 하고 심지어는 축하도 하고 이런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검사라는 신분은 본인들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상대가 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아니면 뭐 아닌 거고 그건 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처음 찾아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가서 첫 마디가 과연 뭘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그러면 법기술자밖에 안 되는 거다. 검사들이 기소하면 죄가 있는 거고 기소 안 하면 죄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사면 복권 해버리면 그건 다 끝나가는 거야.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또는 중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주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넘어가면
보수의 지지를 여러 가지 보내는 대구에 가는 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나서의 첫 마디가 무엇일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아직 방문을 안 했죠. 방문하기 전인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쪽 수사했었는데요. 물어봤더니 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일단 사면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전직 대통령,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들 만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실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거는 강전혜 변호사님.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켠에선 이미 결집될 표는 다 결집된 거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에서의 어떠한 여론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컷오프를 공천 취소를 했는데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례 공천 과정에서의 윤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대구에서는 어떠한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조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네.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 전 대통령을 뵈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뵈러 갈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네.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8일부터입니다. 오늘이 네. 26일이니까 모레부터죠. 내일 모레부터인데 좀 아까 윤경호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데 올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일단 보수의 이제 심장인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불거졌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토끼 먼저 다독이고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토끼도 좀 잡으러 가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아까 뭐 손흥민에 좀 비유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바쁘고요. 마음도 바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